네, 이번 6월 모의평가 문학 문제는 총 4세트가 출제가 되었죠. 종류별로 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시 문제 나왔고요. 현대소설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관동별곡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고전 산문에 해당하는 전우치가 극할래와 관련한 복합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시 문제입니다. 현대시도 그렇고 현대소설도 그렇고 모든 문학 작품은 항상 저는 순서를 조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뭘 보셔야 될까요? 제목을 볼게요. 산상의 노래. 내가 아는 시는 좋고요. 내가 아는 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정도는 캐치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시입니다. 사실 산상의 노래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공부하면서라든지 되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좀 접할 법한 그런 시였어요. 하지만 이 나무의 수사학 같은 시는 정말 생소한 시였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처음 보는 시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거 있나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안내잡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소한 작품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응당 보기가 주어지기 마련이죠. 한번 보기를 통해서 나무의 수사학을 읽어나갈 수 있는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먼저 얻고 가볼까요? 나무의 수사학의 화자는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이 시적 대상이 나왔네요. 도심 속의 가로수가 시적 대상, 주인공입니다. 도시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비판의 대상까지 나왔고요. 이 화자의 자세, 태도까지 나왔습니다. 비판적이네요. 도시의 가로수는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긍정적인 시어로 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이 도구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네요.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 도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고통을 참아내는 나무를 삭막한 도시에서 고통을 참으며 꽃을 피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둘까요? 이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반어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기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 도시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네요. 적응하는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는다고 합니다. 지옥적이네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화자의 이입까지 되네요.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화자의 정체성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감정을 이입하여 동질감을 느끼는구나 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거의 시 다 읽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우리 다시 산상의 노래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고달픈 시대에서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 의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시였죠.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야 합니다. 보통 가와 나의 공통점은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현대시의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에서 맨 첫 번째 A와 B에 해당한다면 A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겠죠. 볼게요.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럼 계절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산마루, 고목, 그냥 단어들, 시어들, 키워드 위주로 가볼게요. 간과미, 아침, 서늘한 가슴, 종소리, 꽃다운 어디를 봐도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번은 탈락.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시각적인 이미지,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 아침 시드른 핏줄 전부 다 시각적인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자연의 위대함을 다루고 있나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홀로 긴 밤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신의 내면의 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시들은 핏줄, 서늘한 가슴, 종소리, 꽃다운 하늘. 자연의 위대함이 아니래요. 나의 마음, 나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연과 관련된 비유들을 표현했을 뿐이네요. 2번도 아닙니다. 그럼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사실 이 명령형 어조, 어미와 관련된 거 눈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선택지가 1, 2, 3, 4, 5 중에 있다면 걔를 먼저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명령형 어조 찾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에서는 단정적 진술 한번 찾아볼게요. 명령형 어조 찾기 너무 쉽죠? 숨으라. 명령형 어조네요. 사양하라. 명령형 어조네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서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 자연스럽죠. 날에 떨던 샛별에게 한 포기 사슴과 토끼에게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단정적인 어조 찾아볼게요. 단정적인 어조, 단정적인 진술,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치역으로 푸르다. 보통 우리가 단정적 어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현재형 어미, 아니면 이미 맞춰진 것,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우리가 단정적 어조, 단정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남에게 반어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정답은요. 나왔네요. 3번이네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는 아니죠. 오히려 소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화된 사물에 자기 자신을 이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도치된 표현, 이런 도치법 이런 거 찾기가 제일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이 작품에서 도치된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답 3번 짚고 넘어가고요.